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인디월드 세상의 모든의 영화 보기 전 팝콘각 트레일러 시작합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 다크 나이트, 인터스텔라, 인셉션, 배트맨 비긴스, 인썸니아, 덩컨, 메멘토, 프레스티지 한 큐에 보시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모든 영화를 워너브라더스에서 제작을 해왔으나 워너브라더스가 2021년 공개 작품들을 극장과 스트리밍으로 동시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자 놀란 감독은 워너와의 신뢰관계를 접고 유니버셜 픽처스를 선택합니다. 유니버셜 픽처스는 놀란 감독의 신작을 최고 90일, 최장 120일간의 극장 독점을 보장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그 신작이 오펜하이머. The world will remember this day. The Trinity. 원작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기초로 각본을 쓴 놀란 감독. 원작은 저널리스트 카이 버드와 역사학 교수 마틴 셔원이 25년에 걸쳐 FBI 문서를 뒤져 완성한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그린 논픽션입니다.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는 프로메테우스다. 그는 내가 그동안 다뤘던 캐릭터 중 가장 모호하고 역설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캐스팅으로 오펜하이머 역의 킬리안 머피, 아내이자 식물학자 키티 오펜하이머의 에밀리 블런트, 군 책임자 레슬리 그로브스의 맷 데이먼, 미국 원자력 창립위원회 창립위원 루이스 스트라우스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정신과 의사 진 테트록의 플로렌스 퓨, 그 외에 영화 속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역할들 조시 하트넷, 케이시 애플렉, 라미 말렉, 케네스 브래너, 데인 드한 등이 출연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
천재 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 이야기.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인물 오펜하이머의 이야기입니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역사적인 배경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 현재까지 최초이자 유일한 핵무기 실전 투입 사례, 전쟁의 가해자이자 원자폭탄의 피해자가 된 일본의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역사적인 사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원자폭탄 사용이 정말 필요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 사안. 이 역사적 사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초의 핵무기 리틀보이. 이 리틀보이가 떨어진 장소의 온도는 약 4,000도,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입니다. 강력한 열선으로 한 도시와 사람들은 모두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원폭 그림자. 원폭으로 인해 타들어간 물체나 사람의 형상 그대로 검게 그림자를 그려 넣은 듯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히로시마는 34만 3천여 명 중 10만 명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2km 밖에서도 안경 유리가 녹을 정도의 위력인 펜맨이 나가사키에도 떨어집니다. 전쟁의 가해자이자 인류의 첫 최대 피해자가 되어버린 일본. Power to make war. 이 핵무기로 인해 태평양 전쟁은 끝났지만 미래의 핵 전쟁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 국가와 국민에게 확산이 되면서 인류 멸망이 핵무기로 인한 전쟁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형성됩니다. 핵무기 개발 과정을 그린 영화 오펜하이머. 2차 세계대전, 전쟁과 유대인의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유대 과학자들이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갑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원자가 쪼개지지 않았다고 믿었던 시절, 때마침 원자가 쪼개어지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 이 원자폭탄 개발을 할 경우에 대해 불안감이 심했던 유대인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견제를 위한 제시를 합니다. 실라르드 레오, 엘리코 페르미, 1938년 맨하튼으로 가서 중성자 증식 및 우라늄 연쇄 반응을 입증한 물리학자들. 이들은 독일 과학자 오토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도 핵무기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넣어 신뢰도를 높인 편지를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또한 영국도 이미 비밀리에 시작한 핵무기 연구에 완결을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이 프로젝트의 자료를 미국에 넘겨주면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942년 1월 19일에 시작된 맨하튼 프로젝트. 무한정 예산,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강력한 국방 능력을 탑재하고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류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된다라는 것. 어쩌면 미국은 전쟁의 상황에서 전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42년부터 46년까지 진행된 맨하탄 프로젝트. 연관된 고용 인원만 13만 명. 사용 예산이 현재 가치 330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 원이 투자된 초대형 프로젝트. Like the one you built at Los Alamos. Secret laboratory. 어쨌든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 로스앨러모스에 노벨상 수상자 과학자들이 죄다 모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군사적 책임자와 과학자들의 책임자가 연합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 과학자들의 리더가 오펜하이머, 바로 킬리언 머피. 군 책임자가 레슬리 그로버스, 맷 데이먼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군수 책임자인 레슬리 그로버스가 총 책임자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연구소장이 돼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그러나 전쟁이 1945년 4월 30일 히틀러의 자살로 인해 독일의 전쟁이 끝납니다. 원자폭탄을 거의 다 만든 상황에서 사용할 대상이 없어진 상황. 하지만 그 당시 일본과의 전쟁은 진행 중. 3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를 멈출 수가 없고 결국에는 원자폭탄을 제작하게 됩니다. 과연 핵무기의 위력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폭탄의 위력은 1킬로톤, 핵무기의 위력은 15에서 21킬로톤, 수소폭탄의 위력은 100만 톤, 바로 이것이 메가톤급 위력.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가 수소폭탄의 원리. 히로시마 사용 리틀 보이는 우라늄, 나가사키 사용 펜맨은 플루토늄. 핵무기에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이 있고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 것이 원자폭탄,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것이 수소폭탄. 원자폭탄의 주 원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 우라늄은 사실 희귀할 것 같지만 굉장히 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순물이 없는 농축된 순수 우라늄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 여기서 플루토늄은 생산하고 획득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많은 물질. 아주 작은 충격에도 반응이 센 플루토늄. 영화에서도 방사능 노출 사고로 인해 연구자가 희생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예민한 물질을 이용하려면 정확한 기폭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젯. 가젯이라는 장치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 핵 물질들을 중앙에 동시에 모이게 해서 폭탄이 원하는 시간에 터지게 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떤 강도로 어떤 시간차로 계산을 해서 터뜨려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무기가 터질 수 있는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전교 1등들을 모아 손계산팀을 만들고 여러 명이 쉴 새 없이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슈퍼컴퓨터. 양자역학 게임 이론의 아버지 폰 노이만이 와서 천재적인 머리를 사용해서 가능할 것도 같다라는 말을 던지고 정육면체 모양, 즉 32면체 모양으로 만들면 핵물질을 중앙에 모으는 게 가능하겠다는 결론. 상상도 안 되는 그 모양. 맨하탄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은 결국 계산을 정확히 해내고 나서 연구를 해서 정확히 터뜨리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1945년 7월 16일 트리니티 실험용으로 만든 가젯을 가지고 미국 뉴멕시코주 엘라모고도 사막에서 그 첫 실험이 성공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 과학자들은 성공의 기쁨과 인류에 관한 고뇌를 느낍니다. 과학자로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일반인들의 희생에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인류에게는 핵무기로 인한 멸망의 공포를 가져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펜하이머가 트리니티 실험에서 가젯의 버튼을 누른 그 순간을 놀란 감독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무시무시한 순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해한 순간.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의 역설적인 삶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오펜하이머의 그 순간은 애국자이자 과학자로 영웅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지만 전 세계의 멸망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파괴자가 되는 그 순간의 아이러니. 과학자라는 죄를 알아버렸다 라고 말하는 오펜하이머. 그 이후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는 로스앨러모스 과학자협회를 결성하여 핵무기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결집시키고 핵무기를 통제할 수단을 필요하다, 평화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며 트루먼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보다 우리가 먼저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에도 불응을 하고 수소폭탄 연구를 반대하면서 결국 에드워드 텔러를 통해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미국. 이렇게 수소폭탄의 반대 입장을 취하고 대통령과 대치를 하면서 음모론에 휩싸이는 오펜하이머. 소련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씁니다. 소련이 굉장히 빨리 원자폭탄을 개발하면서 오펜하이머를 스파이로 의심을 하며 시작된 음모. 실제로 스파이는 클라우스 푹스로 독일 태생의 물리학자로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폭탄 제조 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미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 수소폭탄을 만들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 정부. 반대 입장을 취하는 오펜하이머의 청문회를 열어 마녀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 키티, 동생 프랭크의 아내 제키, 전 여친이자 불륜 내연 여인 진 타트록, 그 주변 모두가 공산당원으로 일한 증거가 제출되고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라는 추궁을 당하고 기밀 안전 유지 의혹으로 공직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무리 마녀 사냥을 해도 증거는 나오지 않고 끝난 청문회.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정치, 권력, 지위 모든 것을 잃은 오펜하이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돌아가면 핵 개발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합니다. Science will never regret.
그는 과학자로서 다시 돌아가도 과학적 발전을 이루는 것에는 후회는 없지만 모든 분야의 다양한 천재였던 한 인간으로서 인문학적, 정치적, 윤리적 관점에서 복잡한 신경을 가진 듯이 보입니다. 아이러니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업적과 연구 윤리의 아이러니를 풀지 못한 한 과학자의,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 오펜하이머입니다. 남은 여생을 반핵주의자로서 일하고 수소폭탄을 격렬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 권력 지위를 모두 잃게 되고 68년 만에 소련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연구와 발전이 연구 윤리와 상충되는 순간 인간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해 고뇌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놀라운 인류의 보석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권력으로 인해 변질됩니다. 인간의 발명과 아이디어, 과학의 발전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동반할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8, 7, 5, 6, 4, 3, Truman needs to know what's next. 2, What's next? 1. 영화의 재미를 100배 올려주는 영화 트레일러와 과학 이야기. 영화 오펜하이머 예고편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들의 영화. 원자폭탄, 수소폭탄,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나란 여자는 인비월드, 세상의 모든 애 영화 보기 전 팝공각 트레일러 키어스틴입니다.